자, 오늘 이제 부스팅 쪽 하면은 이제 오늘 현대 부스팅까지 이제 좀 마무리해 보시죠. 부스팅은 아까 그림으로 얘기했었죠. 틀린 놈을 잔차가 큰 레코드, 그러니까 많이 틀렸다는 거죠. 틀린 놈을 가중치를 높여서 한다. 근데 부스팅에 크게 세 가지가 유명한 게 있어요. 부스팅 종류가. 어댑티브 부스팅이 있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있고, 이 그레디언트 부스팅을 약간 좀 뭐랄까, 조금 높인 스토캐스틱, 확률적 그레디언트 부스팅, 요 세 개가 좀 유명하고요. 유명하고, 살짝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은, 가장 먼저 에다 부스팅이란 건 뭐냐면, 이 잔차, 그러니까 틀린 값 그 자체를 가중치로 넣은 거예요. 많이 틀린 놈은 그냥 그 차이 값 자체를 이제 집어연 거거든요. 딥러닝 할 때 이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 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 값이 클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훈련을 더 시키는 중요도를 바꾸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그레디언트는 이 잔차가 아니라 여기 비용함수 로스 펑션을 갖고서 이제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로스 펑션의 차이. 뭐 같은 말일 수도 있는데 같은 말일 때 조금 달라요. 로스 펑션을 그냥 우리가 로스 펑션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나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얘랑 같아지죠. 로스 펑션은. 근데 로스 펑션을 이제 우리가 엔트로피나 그런 걸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엔트로피로 쓸 때는 아다 부스팅하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좀 다르죠. 에이다 부스팅은 이제 값의 차이만 보는데, 얘는 로스 펑션의 크기에 따라서 훈련의 정도를 다르게 하니까. 그러면 요거랑 요건 됐는데, 그 다음 스토캐스틱, 확률적이란 건 뭐냐? 여기 뒤에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거니까. 요거는 이제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뭘 할까요? 로를 이제 뽑아내는 거죠. 레코드를 이제 랜덤하게 뽑아서 로나 컬럼을 아까 랜덤 포레스트처럼 이제 로나 컬럼을 이제 그때마다 이제 다르게 추출을 포함해서 이제 부스팅을 이제 해라. 그래서 요 세 가지.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 확률적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이제 그래도 뭐 잘 맞춘다 그래서 이쪽을 좀 많이 쓰는데, 요 놈을 이제 주로 쓰니까, 요 놈을 이제 패키지화해서 제일 유명한 패키지가 XG 부스트죠. 익스트림 그레디언트 부스팅. 얘는 패키지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패키지 이름인 거고, 얘를 이제 가장 잘 만들었다, 가장 유명한 패키지다 이거죠. XG 부스트. 이거 이제 파이썬 쪽에도 요 라이브러리가 있고 아래도 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제 XG 부스트로 이제 쓰죠. 근데 다른 그레디언트 부스팅 패키지도 있긴 있어요. 제가 워낙 유명해서 이제 얘를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말로 막 헷갈려요. 영어로 하면 regularization 아까 complexity 파라미터도 그렇고 라쏘나 리치도 그렇고 정교화 비용함수에다가 벌점을 추가해서 오버피팅 방지한다 그랬죠. 그래서 라쏘, 리치 또 complexity 파라미터 해서 요걸 넣으면은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이제 비용함수 갖고 이제 뭐 하니까 얘 영향을 이제 제법 많이 받겠죠. 그 다음 용어, 하이퍼 파라미터라는 용어 자체는 아까 컴플렉시티 파라미터도 그렇고, mtry라든가 버켓 사이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트리 개수. 그런 걸 설정해야 되는데, 설정해서 막 해보고 제일 잘 맞는 걸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어쨌든 모델에서 설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설정해야 되는 파라미터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부른다. KNN의 K도 그럴 수 있죠. KNN의 K도 하이퍼 파라미터죠.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 컨셉츄얼하게 이제 오컴의 면도날을 해주기 위해서 복잡도에다가 이제 벌점을 추가하는 형태다.
책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랜덤 포레스트는 이제 자기가 랜덤하게 이제 컬럼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로도 설정하고 해서 이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근데 부스팅은 하이퍼 파라미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놈이라서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냥 랜덤 포레스트만 많이 써요, 부스팅. 근데 얘기로는 부스팅 모델이 파라미터를 잘 설정하면은 더 정확하대요. 그래서 한번 파라미터 설정하면서 이제 밤새도록 트레인이나 그런 함수 갖고 밤새도록 돌려서 파라미터 잘 찾게 하면은 아마 좋은 모델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서 이거 계속 나왔던 거 또 반복이죠. 백인, 부스팅. 근데 요걸 이제 부스팅 할 때 이제 요걸 중요도를 아까 요런 훈련을 심하게 하는 틀린 걸 훈련할 때 요 크기를 아까 잔차로 하는 게 이제 아다 부스팅. 딥러닝에서도 이제 어댑티브 뭐 그런 게 들어갔을 때는 차이값 갖고 이제 하는데 딥러닝 할 때도 이제 로스 펑션을 할 때 이게 기울어졌을 때 뭐 이렇게 하죠. 아다 부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방향이 이제 편차가 크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빨리빨리 변화시키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이쪽은 천천히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 이게 약간 요 방향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찾는 점이 약간 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규화하면은 이제 동글 해주면은 그냥 요렇게만 가면 되니까. 정규화하면은 약간 좀 훈련이 좀 빨라지거나 정확해지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많이 해보시면은. 이제 XG 부스터도 한번 써보시죠. 뭐 이거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그러니까 패키지가 설치가 디폴트로 안 돼 있을 때니까 이거 설치하시고 이거 라이브러리 하셔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로워 스코어랑 페이먼트 인컴 레이셔만 뽑아내서 이제 여기 레이블 돼 있는 거를 뭐 해서 바이너리 로직스에서 요 파라미터들 서브 샘플이나 이런 걸 해서 파라미터들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하니까 한번 써서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 보로워 스코어랑 페이먼트 레이셔 아까 랜덤 포레스트 했듯이 이렇게 이제 해서 한번 거의 랜덤 포레스트에서 예측했던 거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근데 여기 아웃컴 레벨이 뒤집혀 있어서 어쨌든 이게 이거 바꿔주는 게 필요합니다. 앞에 얘는 제가 그냥 숫자를 요거를 그냥 바꿔놨는데 그냥 여기 책에 있는 대로 해서 여기 디폴트 페이드 오프 디폴트 트루 요게 디폴트라고 하는데 여기 페이드 오프거든요 실제로는. 어쨌든 앞에에서는 제가 이걸 일부러 이제 바꿔놨었습니다. 한번 타이핑 한번 해보시고 XG 부스트를 어떻게 쓰느냐를 한번 보시는 거니까 파라미터들이 이런 게 있구나. 오브젝티브 같은 걸 넣어주는 게 또 다르긴 하죠. 이게 바이너리로 yes, no, yes, 디폴트냐 아니냐 그런 걸 이제 하는 거다. 가우시안에서 이제 어떤 리그레션 숫자 값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예측하는 거야라는 파라미터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파라미터를 쓰는지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한번 여기까지 타이핑해서 이 그래프가 나오는지만 봐주시죠. 여기 한 3분 드릴게요. 저희가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약간 좀 늦게 약간 라벨이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라벨은 예. 라벨에 예. 문제해주는 라벨 값이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레이블은 어느 게 레이블이죠? 우리가 아웃컴이 레이블이죠? 없나? 네. 아웃컴 저기 아웃컴 쪽을 레이블로 해서 넣어서 한번 해봐 주시죠.
빠졌지? 예, 여기 그 레이블을 여기 하나 좀 추가해 주세요. 근데 저는 나중에 고칠 테니까 레이블은 이제 여기 론 3000 데이터 중에 컬럼 이제 아웃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컴이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 빠졌네. 여기 이거 숫자 값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빠뜨렸네요. 거기 269페이지에 위쪽에 레이블 쓴 거 에즈누메릭 같이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부스트 쓰는 법을 한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XG 부스트를 했을 때 여기 그 부스트를 했을 때 요거 그냥 하시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X하고 스테이터스가 들어가면은 이제 좀 곤란하니까 여기 그 아웃컴 여기 책에서는 아웃컴만 뺐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 271페이지 위쪽 보시면은 원래 데이터에서 아웃컴만 뺀 거를 이제 프리딕터 그러니까 예측 변수로 잡았잖아요. 근데 X하고 스테이터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됐죠? 100% 맞추는 그런 게 됐으니까 X하고 스테이터스까지 빼주시고요. 빼주신 다음에 해서 나머지 전체를 이제 그 훈련 데이터로 써서 이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트레인 에러가 12.9% 나오거든요. 이 정도 나와요. 물론 이제 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부스팅은 스토캐스틱 확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꼭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할 때마다 좀 다를 거니까. 다르고, 근데 실제 이제 나온 결과를 이밸류에이션 한 걸 보면은 35% 에러가 나와요. 이건 뭐냐면 훈련시킬 때는 이렇게 잘 맞았는데 이제 뭐랄까 그 훈련 끝나고 새로운 데이터를 해봤더니 35.38% 이 오버피팅이다 이거죠. 오버피팅. 따라서 오버피팅을 이제 좀 방지하는 좀 줄이는 걸로 이제 좀 해봐야 되지 않냐. 뭐 그런 게 이제 계속 같은 얘기긴 한데 오버피팅을 하기 위해서는 줄이기 위해서는 서브 샘플 개수를 좀 작게 한다든지 요 ETA란 같은 걸 넣어서 이제 한다든지 또는 정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알파 람다라는 게 있거든요. 알파 람다가 라쏘 그거랑 거의 같아요. 라쏘 그거랑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로스 펑션 그레디언트 부스팅의 그때 로스 펑션을 하고서 알파는 뭐냐면 제곱값 그러니까 요 제곱한 거 앞에 람다 이게 람다고 제곱값 앞에 붙은 게 절대값 한 그 앞에가 이제 알파예요. 그러면 어느 게 라쏘고 어느 게 리치죠? 앱솔루트 붙은 요게 이제 라쏘, 리치. 요 두 가지를 넣어서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도 이제 레귤레이션을 해준다. 그래서 요 파라미터 알파나 람다 같은 걸 이제 해서 하면은 뭐 요거는 같은 거고 밑에 이제 쭉 저기 272페이지 쭉 나와서 이제 게 그런 레귤러라이제이션 어떤 정규 레귤러라이제이션 우리말로 뭐라 그랬죠? 정규화? 헷갈리겠구만. 노멀라이제이션, 스탠다드이제이션, 레귤라이제이션 우리말로 뭘 해야 될지 자꾸만 헷갈리는데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알파 람다를 이제 지정해서 페널티 같은 걸 이제 지정해서 이제 하면은 트레인 할 때 이제 31% 에러인데 페널티 한 결과도 32% 거의 같다 이거죠. 더 좋아진다는 건 아니고 오버피팅은 적어도 방지됐다 이거죠. 그래서 뭐 앞에 라스와 나왔지만은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거기 273페이지인데 요거를 이제 해서 그냥 페널티 없는 놈하고 페널티 있는 놈하고 예측하고 이제 예측값 정확도랑 이제 실제 적용했을 때 정확도 그다음에 페널티 준 놈하고 이제 안 준 놈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요게 빨간 게 이제 디폴트 그러니까 페널티를 안 준 상태에서 훈련이에요. 테스트.
이게 디폴트 트레인 여기 계속 훈련하면은 이제 에러가 줄어든다고 나와요. 계속 주구장창 계속 줄어든다고 나와요. 근데 실제 테스트는 요까지는 이제 0.3% 줄어들다가 점점 커져요. 에러가 커져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부터는 오버피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페널티를 안 주고 그냥 막 하면은. 근데 페널티를 준 놈을 보면은 페널티 그 트레이는 뭐냐면 페널티 트레이는 뭐 보라색쯤 되죠. 페널티 트레이는 이제 해서 얘 계속 이제 그 뭐랄까 얘도 이제 그 훈련을 시키면은 에러가 좀 줄긴 주는데 트레인 할 때 줄긴 주는데 얘처럼 이제 막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고 그다음 테스트도 이제 보면은 얘에 맞춰서 꾸준히 얘랑 비슷한 이제 어떤 얘를 쫓아간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일반화가 잘 돼 있는 거죠. 일반화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갖고 훈련시키면은 이 상태로 훈련시키면 오버피팅이다 이거죠. 얘는 훈련시킬 때나 이제 예측할 때 거의 큰 차이를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정규화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특히 부스트는 그렇다. 부스트는 특히나 이제 그렇고 또 랜덤 포레스트는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사실 제법 뭐 큰 차이를 잘 안 보여서 이제 나중에 랜덤 포레스트는 그래서 이런 게 잘 없죠. 물론 그 트리 개수나 뭐 그런 건 있는데. 여기 그 교차 타당성 검사로 해서 결국 이 하이퍼 파라미터는 결국 이제 교차 타당성 검사를 해가면서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훈련 시킨 결과를 이제 거기 빠진 그 훈련에 안 넣은 아웃 오브 백 했던 그 데이터에다가 이제 비교해봐서 그게 이제 계속 뭐 정확도가 높아지느냐 그런 걸 이제 봐가면서 이제 한다 이거죠. 요거는 뭐 ETA 값에 따른 이제 ETA하고 맥스 뎁스 값에 따라서 이제 에버리지 에러가 이제 어떤 어느 게 제일 좋으냐는 걸 이제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파라미터 값들을 여기 ETA는 0.1, 0.5, 0.9를 테스트해 줘라. 근데 3개를 했으니까 0.1, 0.5, 0.9, 0.1, 0.5, 0.9, 0.1, 0.5, 0.9, 0.1, 0.5, 0.9, 0.1, 0.5 해서 이제 전체 는 9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뎁스를 3, 6, 12. 여기는 이제 요거 뭐 재미있는 표현이긴 한데 해석을 안에서부터 해석해 보면 3을 3개, 333. 그러니까 이게 3을 3개 하면 이게 333이라는 게 나오죠. 요 첫 번째 3이 얘한테 가고 두 번째 3이 얘한테 가고 세 번째 3이 얘한테 가요. 그러면 3을 3번. 333, 666, 12, 12, 12.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요거 리피트는 요 통째를 3번으로 하는 거예요. 0.1, 0.5, 0.9, 0.1, 0.5, 0.9, 0.1, 0.5, 0.9, 0.1, 0.9. 얘는 그러니까 이건 9개가 나오죠. 9개 값이. 요거는 요 리피트 여기서부터 보시면 3을 3번, 333이 나온다 이거죠. 333. 여기에 리피트가 또 붙으면은 이렇게 요 리피트에 얘랑 얘가 여기 얘가 하나고 여기가 3개면은 요게 이제 다 적용돼요. 근데 얘랑 요 뒤에 게 개수가 같으면은 각자 요거 3번, 요거 3번, 요거 3번. 예를 들어서 여기 1, 2, 3 그러면 3은 1번, 6은 2번, 이제 12는 3번.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333, 333이니까 이제 369, 362, 362, 362. 그래서 요 9개 그 파라미터를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이유는 이 파라미터를 갖고 이제 부스트를 이제 이렇게 돌리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서. 각각을 돌려서 이제 그 값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캐럿의 트레인을 쓰면 이렇게 폼은 안 돌려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캐럿의 트레인 쓰는 법을 익숙해지시면은 이런 귀찮게 이제 복잡하게 머리를 쓰지 않고 이제 요거를 파라미터를 익스펜드 그레이드 해서 파라미터로 집어넣으면은 이제 요 값들이 쫙 계산돼서 나오니까 캐럿의 트레인 함수를 잘 익히자. 요거는 이제 6시도 넘었으니까 요거를 타이핑 해보는 건 집에서 좀 하시고요. 그 중에 보시면 에러가 이제 요게 제일 작죠. 94, 99.
근데 왔다 갔다 뭐 하니까 때에 따라서 뭐 네 번째 놈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겠네요. XG 부스트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튜닝할 그 파라미터들 트리 개수, 러닝 레이트, 뭐 그 다음에 샘플 할 그 로우 수, 컬럼 샘플링을 어떻게 할 거냐. 얘는 그리드 서치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트레인 함수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찾아봐라 해서 돌려가면서 이제 그 해봐라 뭐 그런 게 있어서 XG 부스트 쪽은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렇게 파라미터 튜닝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들이 제법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귀찮으면 랜덤 포레스트 쓰시면.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트리 쪽, 맨 처음에 우리가 뭘 했었죠? 그 통계적인 거에서, nearest neighborhood라는 거, KNN 같은 걸 했고, 그 다음에 트리 모델 했고, 트리 모델을 이제 양상불 하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하고 부스팅까지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제일 인기가 있고, 정확도가 높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 요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비지도 학습 쪽 해서 책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